바뀌어서 불법이 된 내용, 그리고 놔둬서 불법이 된 내용, 이런 것들을 규탄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신정숙 투쟁으로 인사합니다. 투쟁! 오늘 우리는 법 위에 군림하며 지침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복지부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뇨 지원 서비스입니다. 2014년 복지부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도뇨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 최혜영 의원 질의에서도 복지부는 보수교육 이수 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돌연 이를 불가능하다고 바꾸며 의료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우리 노조는 지침이 법을 이길 수 없으니 지침을 바꿔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의료행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현장의 혼란을 방치했습니다. 우리 노조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무려 17%의 활동 지원사들이 실제로 배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지원사들이 복지부가 허용한 줄 알고 현장에서 법적 위험까지 감수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온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지원사들을 법 위반자로 만들고 노동을 착취하며 장애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지부는 발달 재활 서비스와 활동 지원 서비스의 동시 이용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냈다가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아무런 해명 없이 이를 번복했습니다. 생업 지원 서비스와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 급여 제공 역시 법적 근거 없이 강행되고 있는 초법적인 지침입니다. 정부는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지원사의 노동을 정당한 대가 없이 착취하고 법 위반자로 만들며 장애인의 삶을 통제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폭력을 멈추고 복지부는 지침 통치를 중단하고 법과 현장이 바로 서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우리의 주장은 노동자만의 것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구호를 외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무책임 불법적 지침 개선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노동자와 협의하라. 하나, 활동 지원사의 노동을 좌지우지하는 민간협의체는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하나, 사회 서비스는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제도로 만들어라. 투쟁! 장애인 활동 지원 지침은 활동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업무 수행의 기준을, 이용자에게는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노동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지침은 활동 지원사의 노동 조건을 규정합니다. 그간 지침은 활동 지원사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 압박과 실제 근로시간 간의 괴리, 서비스 시간 부족과 지원 강도의 불일치, 경계 모호한 직무 내용과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침은 오히려 퇴행 지침입니다. 불법적인 내용까지 포함된 계약 지침입니다. 법률 위반과 노동 착취를 강화하는 계약안입니다. 임금 관련 개정 내용은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다름이 아닙니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를 6세까지 해서 10세까지로 확대하는 계약안입니다. 내한식의 윤석열에 의해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선진성 정책을 지속하는 퇴행 지침입니다. 일일이 너무 복잡해서 다 얘기할 수 없는 바꿔서 불법, 놔둬서 불법 계약안입니다. 무엇보다도 노동 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배제한 채 민간협의체에서 일방적으로 노동 문제를 결정한 반민주 지침입니다. 복지부의 무책임, 불법 요구, 노동 착취 강화 계약침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지금이라도 직접 이해 당사자, 노동조합과 논의를 통해 복지부는 새롭게 지침을 바꾸어야 합니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 전달을 위한 면담 요청에 응하십시오. 노동사회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권리와 제도의 올바른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우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 이현미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는 복지부의 손에 의해 장애인의 권리가 아니라 행정 편의와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 제도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활동 지원사들의 노동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 활동 지원사 노조는 수년 동안 지침의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응답하지 않았고 2025년 지침은 오히려 계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법률 위반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지침으로 불법을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5% 임금 지급 권장이라는 말 장난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기관의 착복을 방치하는 복지부, 배뇨 서비스라는 명백한 의료 행위를 활동지원사에게 떠넘기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복지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라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현장 혼란은 모른 척하는 복지부,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제도를 책임지는 부처의 태도입니까? 생업지원 지침 계약은 노동자를 업무 범위의 무한 확장으로 몰아넣는 착취 행위입니다. 이용자 자녀 양육 보조 연령 확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중 노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빠진 민관 협의체에서 노동 조건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게다가 윤석열 정권이 퍼준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 허용이라는 선심성 행정은 사회 서비스를 완전히 현금화하고 사유화하려는 반복지적 발상입니다. 이 제도를 떠받치는 건 가족이 아니라 사회입니다. 노동입니다. 국가의 책임입니다. 지침은 행정의 참고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자의 해고 사유가 되고 자격 정지 사유가 되고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현실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지금 불법을 명시하고 있고 불법을 조정하고 있으며 불법 위에 제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더 이상 지자체 책임이라는 말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책임을 피할 수 있어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강요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 착취를 강화하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노동자를 무시한 정책의 미래는 없습니다. 노동을 배제한 제도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복지부는 지금 당장 전국 활동지원사 노조와 면담에 나서십시오. 공공우수노조 서울본부는 전국 활동지원사 노조와 함께 이 지침 기약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우수노조 서울시 사회섭선 지부장이자 지금은 해고 노동자가 되었지만 현장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돌봄 노동을 실천해온 오대희입니다. 우리 돌봄 노동자들은 지금 사람을 돌보는 일로 일상과 생계를 이어가지만 각종 법과 제도의 보호받게 내몰린 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현실을 멈추고자 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정부는 매년 지침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인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침은 오히려 불법을 제도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임금에서 75%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라는 기준은 여전히 권장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만 기본급만 또 야간 주말 노동자에게는 가산임금을 누락하는 부당한 처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는 이런 처우를 책임지지 않으면서 임금 지급을 지자체에 또 지자체는 다시 기관에 또 기관은 현장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공적 책임이 있습니까?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배뇨 지원의 서비스는 명백한 유료행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지원사는 배뇨 지원을 행위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법보다 위에 있는 지침을 던져놓고 그 피해는 오롯이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활동지원사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비스 제공 가능 범위를 지침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왜 올해 개정된 생업지원은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인데 엄중히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은행 업무 수납 영수증 바우처 관리처럼 직접적으로 돈을 다루는 일 또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노동이 생업지원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지침을 왜 명시하였습니까?
것입니까? 지원 허용 범위가 자의적이어서 위반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범위가 일어날 것이 뻔한데 이렇게 명시하여서 불법 착취를 유도하는 것입니까? 돌봄 노동자가 불법 수급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불안정한 제도입니다. 이용자 자녀의 양육 보조는 10세까지 확대되어 활동지원사에게 과도한 책임만 지워집니다. 제도의 혼란과 착취 그 모두가 이렇게 지침이라는 이름 명예 하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 회피는 노동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현장을 불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과연 지침이 아니라 정부와 복지부가 만든 덫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은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가족 책임이 아닌 국가 책임, 사회서비스원을 확대가 아닌 오히려 폐원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공공성 파괴입니다. 서비스를 못 받는 이들을 위한 대안이 아닌 가족에게 생계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결코 실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더 이상 법률 뒤에 숨지 말고 돌봄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노동을 지자체나 기관의 재량에만 맡겨줄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며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돌봄 체계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는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될 사회적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뒷받침할 제도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지침 계약을 즉각 중단하고 돌봄 노동자의 참여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서사원과 같은 공공돌봄 체계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지침 개정에 노동자 없는 민간협의체는 즉각 해산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조해 반영해야 합니다. 돌봄 노동자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국가의 책임 회피 규탄과 돌봄의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간협의체 노동자 배제 규탄하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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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 김영희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네, 저는 바뀌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생업지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중개기관은 생업지원은 절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용자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활동지원사만 일을 하고도 부정으로 적발되어서 8개월 자격정지에 환급금 1,000만 원, 많게는 몇억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작년 24년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5억이나 되는 환급금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장애인 단체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난리를 치니까 복지부가 문제 해결한다고 노동자만 쏙 빼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동, 식사보조, 은행 업무, 영수증, 바우처 관리는 허용하고 빨래, 고객응 등은 제외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내린 결과물이 이번에 지침으로 내린 것인데요. 이게 생업지원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활동지원사의 업무가 칼로 무자르기도 아니고 이것만 허용했으니 이것만 한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동안은 그래도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켰었는데 이제 일부만 제어하고 이게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결국은 무임금에 노동 착취만 늘린 겁니다. 아니 활동지원사가 무슨 슈퍼맨 원더우먼인 줄 아시는 거 아닙니까? 신체 지원, 요리, 청소에, 출퇴근, 사회활동에, 운전에 이제 하다 생업지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렇게 일이 터질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복지부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복지부의 이름을 갈대라고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노동자만 죽이는 노동착취 협의하면 다인가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란 말도 있습니다. 생업지원은 근로지원인에게, 신체지원, 가사지원, 활동지원은 활동지원사에게 제발 원칙을 좀 지켜주세요. 복지부는 생업지침 취소하고 노동자에게 사과하십시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부는 당장 생업지침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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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안녕하십니까. 마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이준기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장애인 활동지원사 일을 시작한 지 4년이 되어갑니다. 전 이 일이 좋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분과 같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용자분의 일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재밌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처럼 제 일상이 변해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용자분과 관계가 친밀해짐에 따라 점점 일에 능숙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제 이용자분이 이용자가 아닌 저희 친구로서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셨는데 혹시 혜정씨 마이크 한번 잡으실래요? 네, 안 잡는다고 하네요. 마이크 좋아하시는 분인데. 저는 장회장입니다. 우리.
네, 제가 활동 지원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자리에 이용자분과 함께 참여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인해서 제 이용자분은 외부 상황 변화나 새로운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그로 인해 이용자분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실 때 제가 어떻게 지원하는 게 가장 옳은 것일지 활동 지원 초기엔 판단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이젠 전 이용자분의 행동에 꽤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당황해서 이용자분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이용자분의 욕구와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자로서 제 자신의 욕구와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과 같은 상황에 제3자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노동은 왜 이렇게 천한 대접을 받는 걸까요? 제가 일한 지 햇수로 5년 차인데 아직도 최저임금이라니, 제발 저희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동지 여러분? 아무튼 아직까지 제 최저시급은 최저임금과 동일합니다. 제가 일하기 시작한 2021년 말부터 지금까지 5해 동안 최저임금이 총 1,310원이 올라서 올해 드디어 10,000원을 넘겼어요. 그럼에도 한 달에 150시간씩 일하는 제 월급은 아직도 세전 200만원, 세후 18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16일, 한 달에 약 1.34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일요일에 일했을 때 휴일수당을 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왜 서울시는 근로기준법만 지키면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까? 왜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바우처를 두고 파이 나눠먹기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쯤에서 잠깐 복잡한 숫자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구체적인 수치가 궁금하신 분께는 발언 끝나고 발언문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라고 썼는데 별로 없으실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기본시급의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더해서 제 임금이 시간당 12,800원이고 그 5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 6,400원입니다. 그거 다 합쳐도 19,200원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당 24,930원을 활동지원기관에 지불합니다. 이거는 평일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장애인이 일요일날 활동지원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에서 제 휴일수당까지 더한 금액을 제해도 돈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정답은 남습니다. 5,730원이 남는데, 이게 언뜻 적어 보이지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자의 숫자가 충분하다면 기관 입장에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장애인 한 명에 대해서 일요일 1시간당 남는 돈이 그 정도인 거니까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해서 모인 돈을 활동지원기관이 중개수수료로 가져가서 운영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에 단 하루라도 출근을 안 하면 그날이 제 휴일이고 월요일은 휴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쉬면 월요일이 휴일이고 토요일에 쉬면 토요일이 휴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서 휴일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이 저희 기관처럼 휴일수당을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불하는 시간당 24,930원의 급여 중에서 12,130원이 활동지원기관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이용자가 활동지원기관에 지불하는 돈의 약 49%입니다. 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활동지원기관 직원들은 보통 일요일에 출근조차 하지 않는데 활동지원사가 받지 못한 휴일수당을 왜 활동지원기관 직원들이 가져갑니까?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도 일요일에 일하고 싶어할 활동지원사가 있을까요? 저희 기관에서는 저희에게 휴일수당을 주지 않는 이유가 서울시 지침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엔 원인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보건복지부도 서울시도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에게 휴일수당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가 일요일이나 공휴일, 야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평소의 1.5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사용하도록 정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도 작업 특성상 쉬지 못하는 활동지원사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걸 활동지원기관이 중간에서 착복하는 일에 대해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그 부정의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이용자가 바우처 급여를 1.5배 결제할 때는 활동지원사도 1.5배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해서 기관이 망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면 바로 그런 데에 사용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호 하나 외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라! 투쟁!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활동지원기관을 계도하라! 투쟁!
법위의 지침, 불법하고 무책임한 지침 남발로 노동 착취 강화하는 정부 규탄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지침은 제공기관, 이용자, 활동 지원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는 지침은 시가 인상만큼이나 현장의 관심사다. 한편 현장만큼 지침에 관심이 큰 곳이 정부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가 생기면 노동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킬 방법을 찾아서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2025년 지침은 더 많은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고 원래 뜻은 그거였다고 우기고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장은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었다. 복지부는 활동지원사 처우가 좋아야 서비스 질도 좋아진다는 말만 늘어놓고 처우 개선은 남의 몫으로 만든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이 나오기까지 노동자들의 긴 싸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딱 거기까지만 지침에 넣었다. 근기법이 책임지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 근기법보다 조금 상회하는 야간, 휴일 구간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요구는 지자체로 떠넘긴다. 물론 지자체도 책임지지 않는다. 작년에 크게 문제되었던 생업지원 부정수급, 장애계 일부는 생업지원 허용을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허용 반대, 업무 범위 명확화, 결정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요구했다. 정부는 노동자를 제외한 민간협의체에서 생업지원 허용을 결정했다. 문구상으로는 생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다고 했으나 돈을 관리하는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다. 어떤 것은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만들어놔서 벌써부터 갈등이 예상된다. 나중에 제공 불가 서비스라면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당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도 벌어지는 일이다. 정부는 2014년 배뇨 서비스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도뇨 등 의료 행위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2020년 최혜영 의원 질의에도 복지부는 보수교육 이수 후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2023년에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의료법이었다. 지침이 법을 이길 수는 없으니 노조는 지침을 바꿔달라고 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의료행위의 개별적인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며 지침을 고수하고 있다. 도뇨의 의료행위 여부도 판단이 필요한가? 2023년 지원사 노조가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배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가 7%에 이르렀다. 이들은 복지부가 허용했다고 믿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정부가 대놓고 노동자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발달 재활 서비스와 활동 지원 동시간대 이용도 마찬가지다. 발달 재활 서비스를 동시간대에 이용할 수 없다는 짐이 나왔다가 현장이 난리가 나자 하루 만에 해명도 없이 번복되었다. 개정 번복 이후에도 두 서비스를 동시간대에 이용해도 되는지를 놓고 현장은 논란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단순 대기 부정수급 적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지침이 없는 이만 못한 것 아닌가. 생업 지원을 허용하게 만든 민관협의체는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를 6세에서 10세로 확대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출산 장애인에게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도록 허용하면서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양육 보조를 확대시킨 것이다. 노동자를 배제한 민간협의체에서 노동자에게 무엇까지 요구할 것인가?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 급여 제공도 초법적인 것이다. 이것은 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 민중에게 필요한 법은 거부권만 행사해 왔던 내란숙의 윤석열이 대통령 시절 한시적으로 허용한 선심성 시책이다. 사회 서비스 시장화에만 열을 올리고 국가 책임을 열심히 지우던 내란숙에는 탄핵되어 대통령직을 상실하였는데도 그가 만든 잘못된 시책을 충실히 받들고 있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불법이라도 침해 허용했다가 잊혀질만 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하고 처벌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다. 2025년 지침은 그 어느 때보다 반노동적 지침이다. 노동자를 배제하고 노동자의 처우 하락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적인 노동을 확대하였다. 노동자를 쥐어짜서 유지하는 제도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 서비스를 만들 수는 없다. 정부는 무책임 불법적 지침 개선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노동자와 협의하라. 활동 지원사의 노동을 좌지우지하는 민간협의체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네. 사회 서비스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제도로 만들라. 네. 2025년 5월질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